이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인슐린 분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전주홍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주홍입니다. 네, 비만,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렙틴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날씬하다라는 그리스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 유래에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비만 억제 호르몬으로 현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렙틴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식욕이 잘 억제가 되지 않고요.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렙틴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비만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렙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긴 생쥐의 경우에 정상쥐에 비해서 체중이 4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렙틴과 인슐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렙틴이 인슐린 분비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먼저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받아서 호원경 교수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과하게 분비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적당한 말일 텐데요. 렙틴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당뇨병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재까지 렙틴이 어떻게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렙틴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과정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바로 이 세포 안에는 상당히 많은 신호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AMPK와 KATP 채널이라는 신호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 통제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렙틴을 이용한다면 인슐린의 분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렙틴이 고장난 비만쥐에 저희가 렙틴을 투약해보면 인슐린 분비가 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렙틴 신호 전달 과정을 잘 이해를 하면 인슐린 분비를 적당히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러한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이제 공복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렙틴이 부족하면 공복기에도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인슐린과 혈당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렙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 연구 결과가 비만으로 인한 당뇨 치료제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요법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치료제의 약물 작용 기전을 정확히 몰라도 신약으로 승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초 연구를 통해서 질환의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거나 약물 작용 기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치료제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실패 확률이 높고 식약청의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천억에서 한 1조 정도까지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기초 연구를 통한 정보와 지식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가 바로 치료제 개발로 직접 연결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은 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개념적 또는 기술적 프레임을 마련했다는데 좀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치료제 개발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치료제가 개발이 되려면 뭐 어떤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가요? 혹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는 또 다른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이나 통찰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과학이 발전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통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예.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신호 단백질들을 조금 더 찾아내서 렙틴과 인슐린 사이를 조금 더 촘촘히 맺고 나가는 이런 작업이 이제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신호 단백질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쥐는 질환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만은 네. 치료제 개발에서 그 치료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비만이 당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은 예. 사실 암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또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연구가 잘 확장되면은 이제 비만, 당뇨, 암 이런 질환의 삼각관계를 밝히는데 좀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당뇨병이 합병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후속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주홍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